총선 소식으로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오늘 세계 66개 나라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8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대사관에 마련된 베이징 투표소. 투표장을 찾은 교민들은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도 마스크를 쓰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전염성이 지금 강하게 진행돼서 걱정이 되는데 투표는 해야죠. 이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열 체크는 기본. 만약을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안내원도 배치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주중 한국대사관 앞입니다.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특이하게 대사관 바깥에 이런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열 측정을 했을 때 37.3도가 넘으면 이곳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를 이용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재외국민 투표는 등록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8만여 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공관, 중국 우한 등에선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러 곳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지 못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항공편 문제로 투표지 회송이 쉽지 않아 일부 공관에서 현지 개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 지역구 후보들이 위성정당의 후보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동행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동 선거대책위를 꾸리는 건 불법이지만 회의를 같이 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시민입니다. 내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선 공동으로 선대위 출정식도 열 계획입니다. 위성정당과 한몸 마케팅을 하긴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국당과 선거연대 그리고 정책협약을 맺는 행사를 열어 사실상 같은 당이란 점을 홍보했습니다. 미래형제당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두 번째 칸에 모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은 다른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 그리고 통합당과 한국당은 동행 유세란 형식으로 함께 선거운동도 다닐 예정입니다. 함께 다니지만 각자 자기 당만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동행은 하되 두 후보자가 각자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당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감독 활동을 더 면밀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닷새 뒤면 총선 투표 용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를 후보 단일화의 마지막 시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오늘 단일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비례연합정당 문제로 골이 깊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 차원의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후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사는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이흥석 후보 측과 정의당 여영국 후보 측 모두 JTBC 취재진에게 오늘 내일 사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가장 앞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힘을 받은 이유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 사이에서도 단일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구 수성갑이 그런 경우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고 무소속 출마한 이진훈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주호영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가 된 겁니다. 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주 의원은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서울 구로을의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효식 후보, 인천 서구을의 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무소속 이행숙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선관위가 광화문 촛불시민연대가 서울 종로 등에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적폐청산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허용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반면 총선은 한일전이란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드릴 공약들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민주당 임동호 후보의 공약 중엔 국회의원들 복장을 제한하는 입법이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그만 보여주도록 국회 회기 중엔 모두 하얀색 옷을 입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기민족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으면 어떻겠냐. 저도 형식이 있을까 생각하지. 어쨌든 간에 싸운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성남 수정구의 통합당 염호봉 후보는 공군기지인 성남 서울공항 개방을 공약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동남아 여행을 갈 때 쓰도록 해주고 면세점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공항은 수도권 핵심 전략시설로 대통령 전용기도 사용하는 곳입니다. 당 차원의 공약들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 공화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녹색당은 동물을 산채로 조리하는 걸 규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생문어나 산낙지를 먹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약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는 총선 10대 공약을 2차례 수정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씩을 주고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내린 겁니다. 이후 민주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을 올렸다 한 차례 더 수정했습니다. 시민당은 연합에 참여한 정당들의 기존 공약을 취합하다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생생한 민심을 실어나르는 민심택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서울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유권자들의 생생한 진짜 민심을 실어나르겠습니다. 민심택시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 청소년의 관심은 역시 수능입니다. 그냥 학교 안 가서 마냥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 수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처음에는 학원을 후원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다 모든 학원들이 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학교를 안 가는 게 큰 의미가 있나를 잘 모르겠어요. 선택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어느 당에 대한 편견도 없고 깨끗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맨날 뒤에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60대는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면 좋지 우리야 당연히. 우리나라 빚은 또 얼마일까? 어? 그래서 지금 준다 그래서 당장 목은 축이겠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이 상황이 또 바뀔까? 정치권을 향한 바람은 그만 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째고 찌르고 그런 것뿐이 몰라. 그런 것만 배웠어. 남을 존경할지도 몰라. 그냥 아무나 보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보지 못한 새내기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4월 13일부터 개강이라고 공지는 띄었는데 더 미뤄질 것 같아요. 맞아요. 학비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원도 막 하고 있고 네. 등록금 환불해달라. 퇴근길 택시에 오른 30대와 나누던 정치 얘기는 자연스레 주택 정책 얘기로 번졌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결혼을 해야 하나? 그 집도 그렇고요. 근데 당장의 목돈은 없고 그러면 처음에 월세부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월세를 살면서 매달 거의 5, 60 이상이 집에 좀 들어가죠. 서울 안에서는 기대는 잘 안 해요. 근데 뭐 아파트는 솔직히 꿈도 못 꾸고 진짜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잔금을 만들 수 있을까?
새벽 4시 20분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버스 기사는 여성 일자리 문제를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또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좀 출산휴가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7개월을 될 때까지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편하게 쓰라고 육아휴직도. 이번 총선에서도 그 희망을 이어갈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나 뭐 이런 것도 다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